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한국사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칠판에 적어 있는 것처럼 구석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 어떠한 특징들을 나타나며 역사가 발전했는지 그 내용을 기억하는 게 첫 번째 공부 포인트. 두 번째 공부 포인트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던, 그렇지, 바로 고조선에 대해 살펴보는 게 오늘 수업의 두 번째 포인트야.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 자, 먼저 구석기 시대. 이 구석기 시대는 말 그대로 석기, 돌을 갖고 살던 시대인데 옛 구자야. 아주 옛날에 돌 갖고 살던 시대를 우리 구석기 시대라 불러.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뭐 70만 년 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70만 년 전 이런 거 기억할 필요 전혀 없다. 뭐 70만 년 전이니 69만 년 전이니 82만 년 전이니 이런 거 기억할 필요 진짜 없어. 그냥 아주 옛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요거야. 석기. 돌을 도구로 가지고 사용했던 시기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도구를 사용했냐? 바로 뗀석기를 사용했다. 요게 키워드야. 그럼 선생님, 석기면 석기지 앞에 뗀이 무슨 뜻입니까? 뗀 뜻은 여기서 이렇게 떼어내다. 그럴 때 쓰는 게 뗀이야. 돌을 떼어내서 썼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을 뭐 세공하거나 돌을 뭐 가공하거나 돌을 막 정말 정교하게 깎거나 이런 기술을 갖고 있던 시대가 아니라 말 그대로 돌에서 돌 파편을 떼어내서 그렇게 사용했던 시기라는 뜻이야. 여기 보면 대표적인 뗀석기가 주먹도끼라고 나와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돌이 떨어져 나온 돌 중에 이렇게 주먹에 딱 잡기 좋은, 그립감이 좋은 돌이 있는 거야. 근데 앞이 좀 뾰족해. 그래서 뾰족한 걸 조금 정도 갈아서 사용했던 거야. 우린 이런 걸 주먹도끼라 부른다. 바로 대표적인 뗀석기. 돌 던져서, 이렇게 돌을 던졌어? 돌을 던져서 떨어졌을 거 아니야? 이렇게 뾰족한 게 나왔어. 그런 거 찢게. 혹은 뭐 이런 넓적한 게 나왔어. 글게. 이런 식으로 사용했던 게 바로 이 뗀석기라는 거라는 거. 그 포인트, 주먹도끼 나오면 아하 구석기구나. 그렇게 시대 구별할 때 많이 쓰인다는 거. 여러분 교과서 사진에 나와 있거든. 또 이 부분은 사진 자료를 꼭 같이 기억해 둬야 된다는 거. 그 이유는 좀 이따 신석기까지 설명하고 나서 같이 설명해 줄게. 그럼 이네 어떻게 먹고 사느냐 경제생활. 뭐 돌 갖고 살던 시대에 뭐 엄청난 경제생활을 했겠어. 뭐 핸드폰을 만들었겠어, 자동차를 만들었겠어. 그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애들이야. 그래서 무리지어 돌아다니면서 채집, 주워 먹는 거야. 나무 열매 따먹고 버섯 같은 거 캐서 먹고 풀 뜯어 먹고 그리고 사냥하고 멧돼지 잡아먹고 물고기 사냥하고 바로 수렵, 채집 수렵으로 먹고 살았다. 그럼 이렇게 무리지어 나무 열매 따먹고 주워 먹고 사냥해서 먹어. 근데 그 지역의 식량을 다 먹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식량이 풍부한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집을 제대로 지을 필요가 없어. 막져. 그래서 막집을 짓는 거야. 그나마 이 막집은 집을 짓는 거잖아. 집 짓기도 싫어. 자연에 있는 동굴에서 그냥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석기 시대의 경제 생활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아하, 한 군데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무슨 생활을 했다? 그렇지, 돌아다녔다. 이동 생활을 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 자, 여기까지가 구석기 시대. 자, 구석기 다음에 등장한 게 신석기 시대야. 말 그대로 신. 좀 새롭다라는 뜻이거든. 즉, 옛날보다 좀 새로운 석기, 지금과 가까운 시대라는 거야. 바로 신석기 시대. 그래서 보면 뭐 2000년 전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거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 그냥 신석기, 구석기보다는 최근 요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어떤 도구를 사용했냐. 여기 보면 석기는 석기인데 무슨 석기야? 간석기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게 뭐냐? 돌을 갈아서. 즉 갈았다는 건 이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돌을 어느 정도는 세공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기술력이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거지. 간석기.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나온다. 바로 토기가 나온다. 토기. 흙토, 흙으로 만든 그릇이란 뜻이야. 자, 뭔가 그릇을 만든다? 그릇의 대부분의 용도는 뭘까? 뭔가를 보관하는 거잖아. 즉, 보관할 정도로 뭔가 나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보관이 가능한
그릇. 이 토기의 스타트는 인류 역사에서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포인트도 뭐야? 바로 이 당시 토기가 뭐가 있냐? 맨날 나오는 게 뭐야? 빗살무늬 토기잖아.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자, 빗살무늬 토기를 간단히 그리면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그 다음 그려볼게. 이해를 돋보자. 삑사리 나오네. 자, 이런 식으로 좀 끝이 뾰족한 토기야. 근데 왜 빗살무늬냐? 말 그대로 이게 빗살무늬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우린 이런 토기를 빗살무늬 토기라고 부른다. 신석기를 대표하는 유물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 토기를 통해 굉장히 인류 역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자, 어디를 통해 알아볼 수 있냐? 바로 경제생활. 자, 핵심. 이거 별표만 칠게. 바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 인류 역사에서 첫 번째 혁명이라 불리우는 바로 이 신석기 혁명, 제1의 혁명이 바로 이 농경 목축의 시작이야. 이제 한 군데 머무르면서 농작물을 통해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농사를 통해. 그리고 목축, 이제 가축 같은 걸 길러서 그들을 잡아먹고 그들을 통해 한 곳에 머무른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 농경과 목축의 시작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농사가 시작됐다는 거야. 우리 먹을 걸 수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농사를 하려면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니야. 씨 같은 걸 보관해야 돼.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빗살무늬 토기야. 이 토기는 농경과 목축의 시작과 같은 맥락을 띠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농경 목축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신석기 혁명이라 불렀지. 이걸 보여주는 게 뭐야? 바로 이 빗살무늬 토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빗살무늬 토기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농경과 목축의 시작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머물러 살 수 있게 돼. 그럼 집을 제대로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오는 이름이 웅집이야, 웅집. 이제 조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제대로 된 집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자, 웅집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 없다. 그나마 좀 공부 정말 역사 잘하는 친구들 위해서 수준별 수업으로 보너스 지식 하나 가르쳐주면 원형 형태의 웅집은 신석기, 직사각형 모양의 웅집은 총동기 정도 알면 되는데 그건 너무 어려운 지식이야. 그냥 웅집 신석기 때 등장했구나 정도를 알아도 충분하다. 그럼 봐봐. 이제 먹고 사는 걸 정착해서 해. 그러다 보면 이제 삶의 질이 점점 높아져. 그러면서 이제 손으로 뭔가를 만들기 시작해. 바로 원시적 형태의 수공업, 손으로 만드는 공업 형태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때 그물을 직접 만들고 옷 같은 걸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바로 뭘 이용해서? 뼈바늘과 가락바퀴를 통해서. 뼈바늘은 말 그대로 동물 잡아먹은 다음에 혹은 생선 가시 같은 거 남은 거 바늘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걸로 그물 같은 거 깨는 거지. 그럼 실이 필요하잖아. 그 실 같은 걸 만들 때 필요한 게 가락바퀴야. 최근에는 많이 물어보지도 않아. 왜 그러냐? 최근 역사의 트렌드는 점점 쉽게야. 그래서 이런 거 요즘 잘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신석기 시대 요즘 수준에서 딱 알 거 2개. 빗살무늬 토기와 농경 목축의 시작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아. 자, 하지만 가차로는 베스트겠지. 자, 그럼 봐봐. 구석기 때는 돌아다녔지. 그럼 신석기 때는 어떻게 살았냐? 설명 다 했잖아.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고 제대로 집을 지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활? 그렇지.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그냥 머물며 살고 돌아다니며 살며 삶의 질이 높아진 거잖아. 그러다 보니 인간의 문화도 발전하기 시작한 거야. 얘들아, 인간의 문화가 발전하려면 어떤 게 꼭 필요하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돼. 당장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문화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겠어. 뭔가 경제적 여유가 생길 때 문화 같은 게 발전한다. 그 문화 발전 속에서 등장하는 게 인간의 신앙이야, 신앙, 믿음. 그래서 이제 초기 신앙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초기 신앙 3개,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애니미즘. 그냥 자연 여러 가지 것들을 믿는 거야. 해를 믿고, 달을 믿고, 큰 산을 믿고, 큰 나무를 믿고, 큰 돌을 믿는 거 애니미즘. 토테미즘, 동식물을 믿는 거. 뭐 호랑이를 섬기는 아이들, 곰을 섬기는 아이들, 그런 게 토테미즘. 샤머니즘, 무당. 주술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주술사를 믿는 그런 무당들을 믿는 게 샤머니즘. 이런 초기 신앙 형태가 나타났다. 무슨 기 시대? 신석기 시대. 자, 그러면 지금 매우 쉬운 거 배웠어. 구석기와 신석기. 포인트는 도구를 가지고 시대를 구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동생활이었냐 정착생활이었냐를 구별하면 되는 거야.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 주먹토끼가 나왔어. 구석기. 빗살무늬 통이 나왔어. 신석기.
정착생활했어. 움집이 나왔어. 농경 목축이 시작됐어. 아하, 신석기. 이동생활했어. 아하, 구석기. 요거 구별할 줄 알면 끝나는 건데 사실 너무 쉬운 부분이야. 이렇게 길게 설명할 것도 없다. 하지만 역사를 처음 배우는 친구도 있고 기억이 가물가물한 친구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처음에 나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신석기 다음에 이제 무슨 기로 넘어가냐? 청동기로 넘어간다. 근데 얘들아, 요 사이 구석기, 신석기 지나 청동기로 넘어가는 이 사이는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야. 왜 터닝 포인트냐? 청동기 시대에 들어 이제 문자로 된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해. 문자로 된 기록, 우리는 그걸 일반적으로 사료라 부른다. 이때부터 사료가 등장해. 또는 이때부터를 기록이 되어 있는 시대라고 해서 이때부터를 역사 시대라 불러. 그리고 이 앞에 구석기, 신석기를 역사 이전, 앞선 시대라 해서 선사 시대라 불러. 그럼 봐봐. 여기에는 문자로 된 기록이 없어. 여기서부터 문자로 된 기록이 있어. 그러면 이 앞부분을 공부할 때는 문자로 된 기록이 없다 보니 뭐밖에 없어. 공부할 수 있는 게. 그렇지. 유물 유적밖에 없는 거야. 공부할 게. 그러니까 맨날 물어보는 게 주먹도끼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맨날 물어보는 게 빗사무늬 토기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맨날 물어보는 게 움집 같은 거 보여주는 거라고. 왜? 공부할 게 그것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것들이 키워드라고 하는 거야. 자, 요 과정을 이해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역사 시대잖아. 공부할 자료가 요거보다 좀 많아. 그러니까 내용이 좀 많아지겠지. 하지만 별거 없다. 쫄지 말라. 같이 들어가 보자. 자, 청동기. 인류 최초로 사용한 금속인데 구리주석 아연을 적절하게 믹스한 게 청동기야. 깊게 들어갈 필요 전혀 없다. 어떤 도구를 썼냐?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니까 당연히 청동기를 사용했겠지. 근데 청동기, 구리주석 아연을 적당히 믹스한 건데 이 청동기는 그렇게 굉장히 단단하진 않아. 그래서 보통 여기 보면 비파형 동검이라는 검, 칼을 만드는데 사실 엄청나게 강력한 칼은 아니야. 철제 칼에 비해서는. 또 보통 장식용으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 비파형 동검이 왜 나름 의미가 있냐? 우리 각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 유적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 주먹도끼라는 유물, 후석기를 대표하는 거야. 빗사무늬 통이라는 유물, 신석기를 대표하는 거야. 그런 의미로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를 대표하는 유물이야. 자, 동검 뜻은 청동으로 만든 검이라는 뜻이야. 근데 왜 비파형이야? 이 형은 모형. 비파라는 중국 악기가 있어. 그 모형을 딴 검이라는 건데 이 비파형 동검의 특징은 우리 보통 칼이 약간 이런 느낌, 좀 얍삽한 느낌이라면 이 비파형 동검은 약간 복부비만, 약간 이런 복부비만 형태의 동검을 비파형 동검이라 불러. 왜? 비파가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비파형 동검 약간 복부비만이 있는 칼. 그래서 비파형 동검 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하, 비파형 동검이 나와서 청동기구나, 그렇게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청동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유용한 금속은 아니었어. 그러다 보니 여전히 앞선 시대에 사용했던 간석기라든지 톡이라는 건 계속 사용한다는 거. 특히 보너스 지식, 요 톡이 은근 모의고사 같은 게 잘 나오는데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를 대표하는 거거든. 청동기를 대표하는 토기가 민무늬 토기, 뭐 미송리식 토기라는 게 있는데 요런 게 나오면 아, 청동기구나,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다음에 경제생활.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포인트가 나오네. 자, 우리 농경과 목축이 최초로 시작된 건 뭐지? 신석기. 근데 착각하면 안 돼. 이때 농경은 조, 피, 수수, 즉 지금으로 치면 잡곡류를 시작한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벼농사 있지? 그 벼농사는 청동기 때 시작된다. 저 요거 은근 모의고사 같은 데서 자주 나오는 거야. 벼농사는 청동기 때 시작된다. 그러면 잡곡만 짓던 데서 이제 벼농사가 추가돼 농업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야. 폭발적으로. 그럼 농업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럼 이걸 수확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같이 나오는 게 뭐냐? 바로 반달돌칼이라고 해서 반달 모양의 칼 같은 게 등장해. 이거 돌로 만든 거야? 이걸로 벼를 수확했다. 또 반달돌칼 나오면 아하, 벼농사와 연결. 아하, 청동기와 연결. 그렇게까지 알아두면 베스트. 1등급을 향해 가는 거지. 자, 그럼 봐봐. 농업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그래서 인류 최초의 고민이 생겨.
어떤 고민이 생기냐? 여기까지는 농사를 짓든 목축을 하든 여유롭게 먹고 살 정도는 아니야. 그냥 근신히 간간히 먹고 살 정도야. 근데 폭발적으로 증가에 따라 이제 최초의 고민. 먹어도 남아. 잉여 생산물이 생겨. 남는 생산물. 그럼 이제 그 다음 고민은 뭘까? 그럼 이 남는 생산물을 어떻게 누가 관리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 부족 중에서 제일 힘센 애한테 맡기면 훨씬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잖아. 똑똑한 애한테 맡기면 훨씬 더 잘 지킬 것 같잖아. 그래서 무리 중에 힘이 세거나 똘똘하거나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들에게 잉여 생산물 관리를 맡겨. 그러면 내가 그 구역에서 제일 힘이 세고 제일 똑똑해. 내가 남는 생산물이 있어. 이걸 가지고 내가 나눠주는 거야. 나눠줄 때 내 맘에 들거나 능력 있는 애들한테 더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관계가 형성돼? 권력이라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나한테 나눠줄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뭔가 가장 힘이 센 사람, 가장 똘똘한 사람, 그 부족에서 뭔가 훨씬 더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에 대한 대우의 차이가 벌어지게 하는 거야. 바로 인류 최초의 계급이 출현하게 된다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하다. 청동기를 대표하는 포인트야. 자, 청동기를 대표하는 포인트 첫 번째 변홍사, 두 번째 계급, 세 번째 비파형농.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 된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현재 여러분의 교과서는 이 정도까지 좀 자세히 나와 청동기까지. 하지만 그 간단히 언급하면 청동기 다음 시대가 철기 시대야. 근데 왜 쌤이 그냥 철기가 아니라 초기 철기라고 적어뒀냐면 청동기 후반과 철기 시대가 겹치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 초기 철기는 철기도 많이 쓰지만 여전히 청동기도 많이 쓸 때거든. 그래서 보통 초기 철기라고 불러. 요게 지나면 청동 제품은 거의 사람들이 철기만 쓰게 되는 거지. 자, 이 초기 철기의 포인트는 당연히 뭐니 해도 철기를 쓰게 됐다는 거지. 철기. 얘들아, 철기는 지금까지도 인간이 유용하게 쓰는 금속이잖아. 이 철기로 농기구를 만들어. 이전까지는 농기구는 다 돌로 만들었어. 청동기 때도 왜 청동기 생각보다 별로라고 했잖아. 근데 여전히 돌 쓰거든, 간섭기. 돌로 만든 농기구와 철로 만든 농기구. 딱 느낌만 봐도 느낌이 나지 않아? 훨씬 더 철제 농기구가 단단하고 가볍고 다루기가 좋아. 단단하고 가볍다는 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땅을 깊게 팔 수 있고 훨씬 더 땅을 넓게 팔 수 있다는 거야. 폭발적인 생산량 증대. 게다가 이제 싸울 때도 철제 무기로 싸워. 전쟁의 규모와 전쟁의 빈도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역사는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거지. 왜? 생산물이 풍부해지고 전국전쟁을 통해 더욱더 발전한 국가들이 임금 지역을 통합해가면서 더욱더 발전된 형태로 나갈 거 아니야. 바로 철기의 사용은 인류의 엄청난 발전. 하지만 여전히 청동기를 사용한다. 초기 철기니까. 그래서 은근 잘 나온 거. 모의고사 어려운 문제 뭐로 나오냐? 세형 동검이라고 나와. 선생님, 이 동검은 총동검이었잖아요. 청동기를 대표하는 건 비파형 동검이었잖아. 복부 비만형, 비파라는 악기 모양이다. 세형 동검 뜻은 뭐냐? 세자가 가늘 세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가늘한 검이 만들어진다. 즉 기술력이 발달한 거지. 복부 비만을 깎아냈으니까. 그래서 이 세형 동검은 청동기 검이 발전된 형태야. 초기 철기 시대의 제품이다. 그래서 약간 어렵게 나오면 동검은 동검인데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세형 동검은 초기 철기. 이런 구별도 하면 좋은데 요즘 트렌드상 어울리지 않아. 어려우면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때 여러 국가들이 나오게 되거든. 좀 이따 배우겠지만, 자, 이때 다른 나라,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역사에서 그냥은 없어. 반드시 증거를 보여야 되거든.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와 중국 여러 나라들과 교류한 증거가 뭐냐? 우리나라 땅 파보니까 명도전이라는 중국 돈이야. 붓, 이 당시 중국에서 사용하는 붓 같은 게 많이 발견이 돼. 그 말은 우리나라 땅에서 중국 돈과 중국에서 사용한 붓이 발견됐다? 그들과 교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잖아.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아, 중국과 교류했구나. 여기까지가 초기 철기 시대. 자, 그럼 봐봐. 지금까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 배우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 배운 거야. 공부할 때 포인트는 4개를 묶는 건 기출. 어떻게 공부하면 좋으냐? 구석기와 신석기를 한 챕터로 묶어. 왜? 어차피 문제는 얘네가 섞여서 나오거든. 그래서 구석기와 신석기를 구별할 수 있는가? 그 다음
청동기와 초기철기를 묶어서 청동기와 초기철기를 구별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복습하면 이해하기 좋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배울 내용이 뭐냐. 그러면 기본적인 큰 흐름을 살펴본 거잖아. 구석기부터 초기철기까지. 이 와중에 이런 발전 속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등장하게 돼요. 바로 고조선이라는 최초의 국가가 등장하게 된다. 자, 근데 이 고조선 옆에 내가 뭐라고 적어놨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했다라고 적어놨잖아. 내가 말했잖아. 청동기부터 우리가 말하는 문자로 된 기록이 있는 시대, 역사시대라고. 우리나라 역사시대의 최초의 국가가 바로 고조선이야. 그래서 우리 이때 청동기 때부터 역사시대잖아. 그래서 고조선은 최초의 국가이자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했구나. 근데 내가 아까 말했지. 역사에서 그냥은 없어. 증거를 보여줘야 돼. 도대체 뭘 보고 쟤네 청동기 문화 바탕이냐. 교과서 지도에도 나와있지만 바로 청동기를 대표하는 검, 비파형 동검. 그리고 청동기 때 뭐가 출연했대? 계급이 출연했잖아. 그래서 부족장이나 군장, 무덤을 굉장히 멋있게 지어놔. 큰 돌 쌓아서. 바로 이런 형태. 바로 무슨 돌? 고인돌. 얘들아, 비파형 동검이라는 검과 고인돌이라는 무덤 형식은 청동기를 대표하는 유물과 유적이거든. 근데 이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 출토 지역과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거의 일치한다. 아하, 우리 그걸 통해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많이 발견된 지역에 나라가 만들어지고 움직여졌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알아두면 좋다.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 출토 지역과 고조선 세력 범위가 일치한다. 요거 지도 은근 잘다. 자, 그러면 고조선에 대해 살펴볼 건데, 얘들아, 이때부터 이제 기록이 남아있는 거잖아. 근데 되게 옛날 기록일 거 아니야? 기록이 많을까? 많이 없어. 몇 개 없다고. 그러니 몇 개 없는 자료의 출제 포인트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근데 그 몇 개 안 되는 자료가 뭐냐? 이거야, 단군신안. 이 단군신안을 깊게 설명하면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지.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히 정리하면 뭐잖아.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하늘에 왕자가 내려와서 풍백, 운사 데리고 내려와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 사람들 모아서 잘 살아. 그러다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나와서 나 사람 되고 싶어요. 컹컹 한 거잖아. 그래서 쑥 마늘 먹어라. 니네 사람 된다 해서 음료랑 결혼해가지고 스트롱 베이비 나잖아. 강한 아이. 그게 바로 단군왕검이잖아. 단군왕검, 정치 리더와 제사장, 재정일치. 선생님, 래퍼도 아니고 그렇게 말을 빨리 하시니까 이걸 천천히 설명하는 게 더 큰 거야. 고등학생 대상으로. 자, 단군시당.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이런 걸 알 수 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천손. 내려올 때 바람비, 구름 데리고 오잖아. 걔네들이라는 게 뭐야? 농사와 매우 밀접한 날씨를 뜻하는 거잖아. 아, 문명사회였구나. 널리인간이 이렇게 하는 홍익인간. 당군한검 뜻, 재정일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사료를 통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진 당군왕검이 세운 고조선, 그럼 과연 어떤 나라의 형태를 띄었냐? 바로 정치 발전을 한다.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관직의 이름이 나와. 고조선 관직 이름이 상, 대부, 장군식으로 이렇게 관직의 명칭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거든? 일단 관직의 명칭을 이렇게 세분화시켰다는 것 자체가 뭐야? 아, 나라 힘이 셌구나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리고 약간 어렵게 나오면 여러분, 아, 고조선이 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고조선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생활상을 알아보는 자료가 남아있어. 그게 바로 팔조법이야. 고조선의 8가지 법 조항을 정리해 놓은 건데, 뭐 다 남아있진 않겠지? 자, 그 중에 내용이 뭐 계급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뭐 내가 너 죽이면 너도 나 죽인다. 뭐 너 죽고 나 죽고. 즉, 생명을 존중하고 그 정도로 노동력을 중시했다. 뭐라고 할 수 있고. 뭔가를 훔쳤을 때 돈으로 배상한다. 그래서 뭐 사유재산이 존재했구나. 그리고 막 이렇게 노비라는 개념이 나오거든. 아, 계급이 등장했구나. 뭐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게 팔조법. 자, 자세하게 안 하는 이유는 최근 고등학교 역사 트렌드는 옛날 역사는 가볍게야. 그리고 근현대사, 흥선대원군부터 일제강점기 현대사를 자세히 배워라야. 그래서 앞부분의 역사는 간단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고조선이 등장해서 발전하는 거야. 또 기원전 2333년 아주 먼 옛날이지. BC는 기원 전이니까. 자, 아주 먼 옛날부터 점점 발전하는 거야. 그러다 BC 194년에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난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나라 이름이 살짝 바뀌네? 위만이라는 아이가 이 고조선으로 내려와서 새롭게 위만이 권력을 잡아. 그렇게 만든 게 위만조선이야.
고조선에서 위만조선으로 명칭이 바뀐 거지. 그래서 이 위만은 그럼 과연 중국에서 왔으니까 중국 사람이냐? 라는 논란이 있어. 근데 현재 우리가 주장하는 바로는 위만은 들어올 때 뭐 하얀색 옷을 입고 우리나라 언어를 쓰고 그리고 고조선의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유지한 걸 봐서 우리 고조선 계통의 사람이었나 아니었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정확하진 않아. 왜냐면 뭐 하도 옛날 역사이기 때문에 자료가 조금 미비하기도 해서 해석 여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수업적으로 돌아와서는 고조선이 위만조선이 됐구나. 나라 명칭이 살짝 바뀌었구나 하지만 고조선의 틀은 역사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도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기존의 나라에서 뭔가 새로운 애가 권력을 잡은 거잖아. 그럼 얘만의 장점이 있겠지. 자, 질문. 고조선은 무슨 기 문화 바탕이었어? 청동기. 그럼 청동기보다 발전된 형태가 뭐야? 철기. 그럼 질문. 고조선에 밀고 내려온 위만이 빠르게 권력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 그렇지. 바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철기 문화. 자, 그래서 이 고조선의 위치를 간단히 설명하면, 자, 여기 있을 때 여기가 보통 고조선의 형태야. 여기도 이제 중국 여러 왕조들이 있을 거고 여기에도 뭐 진이라고도 하고 뭐 명칭은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자료에 따라 어떤 남쪽에 나라가 있다고 치자. 우리나라인데 자, 뭐 사만이라고도 하고 사만 지역이라고도 하고 자, 여기 바로 위치가 딱 여기지. 그리고 여기와 여기 사이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으로 돈 많이 벌었다.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위만조선을 물어보는 키워드야. 철기문화 바탕 중개무역. 자, 이렇게 잘 살다가 중국 입장에서 이 중개무역으로 떼돈 버는 위만조선 꼴보기 싫을 거 아니야. 왜? 다이렉트로 무역하면 더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중국도 분열되어 있거든. 그래서 쉽게 위만조선, 고조선 지역을 못 쳐들어왔어. 그러다가 이 지역에 강력한 중국의 나라가 만들어져. 한나라. 그 한나라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황제인 한무제라는 사람이 이 고조선 지역을 쳐들어온다. 한무제의 침입. 그리고 이 한무제는 중국 역사에서도 정말 베스트 5 안에 꼽히는 굉장히 강력한 왕이거든. 그리고 이 한무제의 침입을 막지 못하고 고조선은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이 멸망 지역에 한나라가 진해 나라 마을을 설치해 4개의 마을. 4개의 마을을 설치했다 해서 한 사군을 설치했다고 한다. 그래서 BC 108년 고조선은 역사의 뒤안길 사라지게 되고 멸망하게 됐다고 하는 거. 자, 그럼 앞에 보자. 고조선을 공부할 때 포인트 크게 3단계. 첫 번째, 단군 신화와 팔족법을 통해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알 수 있는가. 두 번째, 위만 조선은 철기 문화와 중개 무역을 바탕으로 했다라는 거. 세 번째, 결국 고조선은 한 무제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수업인데, 자, 정리해보자. 구석기와 신석기를 구별할 수 있는가? 청동기와 초기철기를 구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알 수 있는 단군신화 팔족법의 내용은 한 덩어리. 위만조선 철기문화 바탕 중개무역을 한 덩어리. 그리고 결국 나중에 한무제 때문에 멸망했다까지.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자, 쌤이 항상 수업 시간마다 강조하는 건데 수업에서 정말 중요한 건 듣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수업을 듣고 복습하는 거야. 그래야지 내게 되는 거거든. 자, 이 수업 잘 정리하고 해당 부분 교과서 잘 읽고 파이팅 하자. 언제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자, 고생했어. 안녕.